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고민해보는 시간이죠. 투자 뉴스앤 전략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하이투자증권 이건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이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00포인트 돌파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코스피 지수입니다. 첫 번째 이슈로 만나보시죠. 확실히 코스피 지수 121선은 돌파를 해주면서 상승 추세인 것처럼은 보였지만요. 2,400이라는 지수대에서 좀 강한 저항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월요일 종가도 2,399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죠. 2,400선 뚫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2,400포인트 돌파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가가 조정 보였다고 하네요. 첫째, 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 관련주의 하락을 꼽고 있고요. 두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하락, 다시 말해서 2차 전지에 대한 그 향후 영업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두 개 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건 뭘까요?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1월 2일 날 우리 주가지수 저가 얼마입니까? 2,180입니다. 2,200 조용히 지나갔고 2,300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어제 그제 2,41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짧게 보면은 불과 열흘 만에 200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이거 매우 강세장에서도 나타나기 힘든 그런 현상인데 이번에 리바운딩 장세 아닙니까?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인데 그 장세에서 220포인트나 올랐다는 것은 우리가 곧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조금 경계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뭐냐? 지금 우리 퍼가요. 11.7배라 그럽니다. 제가 불과 여러분들에게 우리 퍼 9배밖에 안 됩니다. 8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가 저평가입니다. 이 말씀 드린 게 불과 한두 달 전인데 벌써 11.7배 굉장히 많이 오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테슬라가 퍼가 올라갈수록 주가는 올라갑니다. 테슬라가 퍼가 지금 몇입니까? 25배입니다. 25배. 그러니까 매일 테슬라는 주가가 내려가는 겁니다. 퍼란 것은 주가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것이고 주가가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 것이지 퍼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진 않는다. 그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월 저점은 나왔습니다. 2,180포인트가 1월 달 저점입니다.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1월 달 고점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미 우리 종합주가지수는 저점을 확인이 됐고 고점은 아직 얼마인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설 연휴 지나고 나서 방향성이 나오겠습니다만 어제 주가가 내려갔다고 해서 너무 위축된 투자 자세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던 네카오와 테슬라의 오더컷 루머가 있었던 LG 엔솔의 낙폭이 컸던 전거래일. 이렇게 시장이 쉬어갈 때가 기회다. 조금 더 주목해봐야 할 종목이 있을까요? 이건희 부장님. 일단 지금 인터넷 관련주 네이버 카카오 가장 대표적인데 요즘에 가장 문의가 많이 오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삼성전자가 한동안 좀 문의가 많이 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네이버 카카오 쪽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네. 일단 지금 여러 앞에 이제 남인호 소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밸류에이션의 부담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계산을 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행되어 있는 결국에 이제 이익 추정치를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밸류에이션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담이 있고요. 안 좋을 때는 더 안 좋게 보는 게 사실은 애널리스트의 속성이다 보니까 더 이제 좀 밑으로 내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적이 나오고 하면서 바뀔 수 있다. 전망치는 계속 바뀔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든지 중동 국가들의 투자, 그다음에 달러 약세. 최근에 주목해야 될 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발 그 리오프닝이 국제 이제 원자재 가격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구리라든지 철광석,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보면 여러 가지 물품들에 대해서 화학 제품들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요가 살아난다는 기대감이 생각보다 지금 좋아지고 있다. 국제 유가도 지금 80%를 다시 회복을 했죠. 이런 분들을 봤을 때는 낙폭 과대주를 여전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이제 상반기 넘어서 이제 6개월 이내에 이익이 좀 돌아설 것 같다라는 바닥론이 등장하는 쪽에 대한 섹터는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최근에 이제 저는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네이버인데 네이버 관련돼서는 일단 저는 20만 원을 돌파했을 때 많은 문의가 왔습니다. 여기서라도 사야 되냐라는 문의.
제가 말씀드린 코멘트는 나눠서 사셔야 된다. 이게 항상 대형주기 때문에 바로 뭐 올라가기 좀 어려운 자리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항상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네이버는 지금 담아야 되지 않냐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뜨고 있는 AI 관련된 산업들의 이제 작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은 국내에서 AI 관련돼서 가장 크게 부서를 갖고 있고 많은 인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네이버라는 점도 잊지 않고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낙폭 과대주들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네이버를 좀 주목해 보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관점 진단해 주셨고요. 자, 시장 전날은 미국장 휴장과 특별한 이슈가 부재한 채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다면 오늘은 좀 추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만한 호재성 뉴스를 모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슈입니다. UAE 국빈 방문 일정 시리즈 확인해 보시죠. 이 UAE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미래비전 두바이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UAE 두바이 포럼, UAE 관련 그 행사의 마지막 소식이라고 아마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가 마지막이었고요. 현재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 중이었었던 어제까지 방문 중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전일 두바이 미래박물관에서 열린 그 미래비전 두바이 포럼에 참석했다라고 이제 과학기술정통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첨단 기술 특임 장관 그리고 뭐 기술혁신 연구소장 그리고 NYU 부총장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호 과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라고 나왔고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현재 세계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과학기술을 통해서 극복하고 글로벌 연대를 통해서 인류 공동 가치와 번영이 확대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또 기후 위기도 문제죠. 그리고 팬데믹이나 고령화, 저성장 등 지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 보고 있고 과학기술의 기여 그리고 이제 글로벌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이 포럼 후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마지막 일정으로 이제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인데 조금 TMI를 들면 이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맨체스터 시티를 인수한 그 만수르 아랍에미레이트 부총리 의 둘째 부인의 아버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처가 쪽 이제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과 만나서 양국의 어떤 관계와 이제 관계 강화 그리고 앞으로의 두바이의 어떤 주요 경제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도 좀 참여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도 어필을 했었는데요. 뭐 그 이후에 만수르 부총리가 우리나라를 조만간 방문하겠다 뭐 이런 소식도 좀 나왔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최근에 사우디와도 굉장히 좀 많은 인연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두바이 이런 국가들과 좀 많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설이나 아니면 그들이 행하는 앞으로의 대규모 프로젝트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정말 많은 기업이 이제 여기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정말 이제 실제로 참여를 하고 정말 이제 수익을 땡겨올 수 있는 매출을 땡겨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소식은 사실은 이제 이건 단기성 이슈는 아닙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이런 프로젝트 자체도 뭐 1, 2년 만에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뭐 비전 2030이라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정도 후에 이슈이기 때문에 그 정도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이어가시되 단기성보다는 뭐 중장기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역할 그리고 과학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연대 그러니까 로봇과 AI, 메타버스 관련주 등 첨단 과학기술과 연계되어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의 상승 연속성 한번 국내 증시에서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지는 뉴스도요.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린다는 소식입니다. 게임, 드라마를 수출 효자로 확인해 보시죠. 이달 초였나요? 그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K 콘텐츠 수출액이 가전은 물론이고 2차 전지를 앞질렀다라는 내용을 한번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그만큼 지금 K 콘텐츠의 산업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는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빌보드 차트를 보면서 우리나라 가수들은 언제 저런 데 한번 올라갈까? 뭐 저런 그래미 같은 데 참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거의 당연시되고 있죠. 뭐 발표되면서 랭킹에 오르는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K 콘텐츠의 경쟁력이 예전에 뭐 제가 어렸을 때 한 30년 전 비해서는 훨씬 더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하는 수출 전략 회의에서 이제 K 콘텐츠를 포함해서 서비스 산업 수출 전략을 마련한다는 그런 내용
내용이 나왔는데요.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서비스 산업 수출이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월에 발표를 앞둔 서비스 산업 수출 5개년 계획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나왔습니다. 이는 서비스 산업 수출 확대를 국가 중점 과제로 삼아야 된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수출 전략 회의 안건에 오르면 뭐가 달라지냐? 뭐 기존에는 이제 담당 TF가 전담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비스 수출 5개년 계획도 사실 더 빨라질 수 있을 거다. 직접 챙기게 되면은 TF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좀 있고요. 현재 참고로 이제 서비스 수출 규모가 연 1,000억 달러 내외입니다. 그래서 전체 수출액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과거에는 2018년에는 14.2%에서 2021년도에는 16.9%까지 최근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사실 성장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부분은 지식재산권과 이제 여행 관련인데요. 서비스 발전 기본법 제정을 핵심으로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 12월 인가 그때부터 사실 국회에 제출하고 나서 지금 2년 정도를 횟수로 이제 2년 정도를 이제 국회에서 계류 중인 걸 알고 있는데 일단 이 법안 통과시키고 나서 나머지 드라이브를 거는데 좀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K 컨텐츠 관련 기업들은 최근에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준다고 하면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테마군이 형성이 돼서 단기든 중장기든 다 이제 업종군이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K 콘텐츠 관련해서 모멘텀은 항상 살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 반등과 함께 콘텐츠주는 살짝 쉬어가고 있습니다. 탑픽 종목, 이건희 부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뭐 탑픽을 뽑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많은 군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나마 그래도 제가 골라본다라고 하면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결국에 이제 포트폴리오로 굉장히 다양하고 제작 기반을 이미 이제 확고하게 만들어낸 뭐 기업이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1위 기업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근데 사실은 이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면서 결국에는 단순히 이제 뭐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큰 회사 말고도 그 관련된 관계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군이 좀 형성될 걸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제작사가 지금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뭐 저에도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OTT 업체가 의리됐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었는데 특수 효과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쪽도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이게 또 돈이 되기 때문에 더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향후에 이게 사실은 지원 안 해주는 것보다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낫겠죠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지금 뭐 최근에 잘 쉬어가고 있다. 한 번 이제 관심을 받았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에 이제 계속 지속적인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벤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탄력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주목하시고 보셔야 되는 섹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한번 주목해 보면서 전반적인 콘텐츠 관련주의 상승 여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게임과 콘텐츠 산업에도 적극적인 드라이브 정책을 걸지만 사실 뭐니 해도 적극적인 정책 드라이브 하면은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이슈는 숨통 트인 주택 거래에 주목해볼 인테리어 관련주 확인해 보시죠. 사실 경제방송 여러분들 쫙 보면서 인테리어 관련주 언급된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저도 가물가물하거든요. 시장에서 인테리어 관련주 너무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지금 주목해보자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네요. 네, 저도 인테리어 언제 얘기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다 시장을 보시는 시각은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시장을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장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 장세가 아니란 이야기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과연 인테리어가 다 갖췄는가 한번 보시죠. 낙폭 과대. 작년에 우리 종합주가지에서는 19%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연초 대비. 그런데 인테리어 대표라고 할 수 있는 LX 하우시스라든가 한샘은 낙폭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작년에 각각 39%, 32% 하락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하락보다도 자그마치 15% 이상 더 하락했다. 일본 조건은 대쪽으로 낙폭 과대.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자율 반등할 만한 요소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택 매매 거래량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테리어는 내 집을 매매하고 나서 들어가서 이제 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택 매매 거래량이 턴을 하면 항상 3개월 정도 뒤에 이 바로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작년 10월, 11월 달에 우리 주택거래 어떻습니까? 전혀 없었죠. 그러다가
12월 달부터 조금씩 매매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게다가 1월 달에 정부에서 많은 주택 규제를 완화시켰죠.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주택 거래가 작년의 비수기보다는 조금 활성화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자료 화면 나오고 있는 인테리어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연초부터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인테리어 관련주의 상승 계속해서 한번 팔로우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SK바이오팜 지금 뇌전증 치료제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서에 대해서 지금 식약처에 시험 계획서를 좀 제출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SK바이오팜 주가 흐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최근 시장의 가장 핫한 테마 중 하나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AI 기반 어떤 질문에든 무엇이든 대답을 해주는 챗 GPT 관련 소식 한번 체크해 보시죠. KT가 챗 GPT와 비슷한 수준의 대화형 초거대 AI 서비스를 올 상반기 국내에 선보인다고 하는데 어떤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겁니까? 김선영 대표님. 네, 일단 잘 아시는 대로 그 KT가 오픈 AI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좀 이게 최근에 투자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챗 GPT와 비슷한 수준의 대화형 초거대 AI를 올 상반기에 국내 선보인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에 구현모 KT 대표가 사실 이거 AI 드라이브를 좀 많이 밀어붙였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를 좀 내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2,000억 파라미터, 이제 보통 매개 변수의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이상의 연산 능력을 학습한 초대형 AI 서비스 이제 이름이 믿음입니다.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100억 달러 정도 이제 여기에 투자를 했고요. 하나로 한 12조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서 좀 화제가 됐고 저도 그때부터 이게 뭐지라고 해서 몇 번 좀 살펴봤었는데 일단 이름부터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구현모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믿음 서비스를 전 세계에 팔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좀 밝혔고요. 보시면 이제 KT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오픈 AI 기반 이런 인공지능들이 좀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개발 단계에서 조금 더 이제 한두 발짝 좀 더 나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실제로 해외에 팔리게 되고 실제로 수출에 찍히고 이게 또 소문이 나면서부터 또 이게 안정적인 KT의 어떤 수익 구조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KT 그리고 이 관련주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테마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건희 부장님이 보시기에는 AI 관련주 토픽을 꼽아본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뭐 로봇 관련주의 토픽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지금 정해진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러면 과연 이제 그 AI 관련돼서 토픽은 전 두 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 단에서는 지금 KT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네이버가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지금 가장 뭐 바닥에서 거의 3배 이상 주가가 올라온 종목이 있는데 사람들이 차트를 보고 이제서야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트룩스라는 종목인데.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 회사를 팔로우를 했기 때문에 이 회사 굉장히 기술력이 좋고 그다음에 AI 관련된 뭐 빅데이터, 비정형화된 언어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기술이 굉장히 좀 뛰어난 회사고요. 굿비라는 이제 행정 서비스에 들어가는 이제 챗 관련된 그것들 정부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금융회사들이 지금 많은 이제 서비스들을 보면 이제 AI 콜센터, 그러니까 AI 콜센터 같은 걸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CES 그 2023에서 사실 이제 솔트룩스가 한 20여 개 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기 때문에 네. 조만간에 좋은 소식들이 들리지 않겠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이제 AI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챗 GPT, 한국판 챗 GP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로봇주와 같이 연계되면서 결국엔 이제 로봇도 결국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로봇 산업이나 AI 산업이 확대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꿈의 영역, 이제부터 시작하는 산업의 영역으로 다시 한번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고려하시고 관심 정보에 넣어놓으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CES 2023에서 20여 개의 기업의 러브콜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실적에 대비해서는 너무 단기간에 급등한 건 아닐까요? 일단 뭐 워낙 또 많이 빠졌었고요. 그 전에 이제 네. 사실은 시장에서 거의 소외됐었죠. AI가 보면 관심은 항상 예전부터 좀 나왔는데 지금 AI 산업의 발전 단계를 보면 문장 하나로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문장 한 2개만 주어주면 이런 분위기로 좀 그려달라 하면 그림을 그려주고 그리고 지금 이런 목소리를 이제 3초만 들어도 그 사람 목소리와 똑같은 다른 문장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AI 기술이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예전에 이제 쉬리하고 이제 대화할 때
뭐 어떻게 보면 개그 코미디의 소재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게 완전히 바뀌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수준이 높더라고요. 수준이 완전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게 AI가 너무 발전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냐,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담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산업화가 이제 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안에서 옥석을 지금 이제 가리기 시작해야 되는 단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기대가 한창이죠. 지금 그래서 더 화제를 받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코스맥스인데요. 지금 코스맥스가 무려 보니까 석 달 만에 주가가 70%나 급등을 했어요. 내용 좀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화장품에서는 주문자 상품 상표 부착 생산이라 그러죠. 우리가 OEM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바로 코스맥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생산 기술이 좋은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방금 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저점이 45,000원이었는데요. 최근에 75,000원까지 자그마치 3개월에 70%가 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올랐을까요? 그렇죠. 중국의 리오프닝 경제 재개 활동 때문에 그 기대감이 표출이 된 겁니다. 저 여기서 바로 우리 시청자분에게 코스맥스 매수하세요 이 말씀 못 드립니다. 지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낙폭이 커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바로 사시긴 부담되지만 이제 조정을 보이겠죠. 조정 보이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이제 우리나라도 1월 20일이니까 내일 모레죠. 마스크를 지금까지 의무 착용이었는데 이제 권고사항으로 한 단계 레벨 다운 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모레 그게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같은 마스크 써가지고 화장품 안 썼던 사람도 이제 마스크 벗게 되면 한 번 정도 신경을 쓸 거고 특히 중국이 지금 사실상 이제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바꿨지 않습니까? 물론 또다시 조금 그 소리가 있긴 있습니다만 중국이 다시 정상적인 국가로 변화이 된다면은 분명히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많이 올 겁니다. 그분들이 가장 바라는 화장품 뭘까요? 바로 코스맥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곧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을 좀 기다리셨다가 매수에 나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코스맥스 이미 좀 많이 올랐지만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그래도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고요. 리오프닝 기대감 여전하죠. 자, 그럼 이건희 부장님이 보셨을 때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마찬가지로? 뭐 결론은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4분기 실적 전망은 어차피 안 좋게 나올 걸로 이제 컨센서스를 하향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코스맥스는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가 2015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화장품 관련주들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 코스맥스가 이제 처음으로 중국에 진출해서 사실은 이제 OEM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의 브랜드들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그 브랜드 파워가 약한 회사들 거보다는 국내 기업들 걸 위주로 해서 생산을 해서 많이 팔았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 브랜드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그 사이에 한알령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중국 현지의 공장과 법인을 갖고 있는 코스맥스 입장에서는 중국 법인들의 성장도 뭐 나쁘지 않다. 오히려 이제 한국의 기술력을 이용해서 자국의 브랜드를 활용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화장품 기업들도 슬슬 이제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의 위드 코로나가 그러면 국내에 이제 오는 1월 31일까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단순히 이제 화장품주를 국내에 한해서 이제 와서 이제 중국인들이 사가는 걸로 판단하시기보다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중국 내 이동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중국 내 소비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중국 법인의 수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가는 이미 그걸 반영해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른 이제 OEM 업체들보다 좀 강했던 이유는 중국 현지화 전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OEM 관련된 물량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 뭐 만약에 우리나라까지 이제 들어오는 게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면 중국인들의 우리 한국 내 이제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또 코스맥스는 그것도 또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상황이다 지금.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화장품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들보다는 지금 중국에서 중국 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인 코스맥스가 조금 더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지금 한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의 기회가 있다. 뭐 많이 올랐지만 사실은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올라온 거는 어떻게 보면 제자리 돌리기 정도였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